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서 소고기 코너만 가면 와, 가격표 보고 진짜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캐나다 소고기 가격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요? 자,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 멀리 목장에서부터 바로 우리 식탁까지요. 자, 일단 숫자로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볼게요. 지난 1년 동안요, 소고기 가격이 무려 17%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왜 이렇게 비싸? 했던 게 그냥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로 오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CBC의 한 진행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건 뭐 가격표를 삼키기가 힘들 정도다. 아,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소고기 가격 문제의 시작은 바로 저 멀리 캐나다의 드넓은 목장입니다. 지금 그곳의 목장주들이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가뭄입니다. 이게 뭐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의 5년 전부터 계속된 지독한 가뭄 때문에 풀이 자라야 할 땅이 완전히 마르고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니 소들이 먹을 풀이 없는 거죠. 사료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엘버타에서 목장을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래요. 가축수를 줄이는 건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 소들한테 쏟아부은 세월이 얼만데요. 이 말 한마디에 그 막막함이 다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평생을 바쳐 키운 소들을 자기 손으로 내다 팔아야 하는 그 심정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주 기막힌 반전이 있어요. 아니, 가축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돈은 더 번다는 걸까요? 이분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저희가 역대 가장 큰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뭄 때문에 소가 줄어드니까, 즉 공급이 달리니까 소 한 마리 값이 천정부지로 뛴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목장주들은 지금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목장주들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한쪽에서는 소를 키우는 게 그냥 일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인데 정든 소를 팔아야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가격을 받아보나 싶은 거예요. 사료값도 엄청 올랐는데 이 기회에 빚도 갚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비즈니스 기회인 셈이죠. 자, 목장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나비 효과가 이제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정육점을 거쳐서 결국엔 우리 식탁까지 그 파장이 밀려오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 리바이 스테이크 가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면 살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뭐 좋은 건 $30까지 줘야 합니다. 3배가 뛴 거죠. 여기 이 그래프 보세요. 정말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립 아이나 등심처럼 비싼 부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좀 저렴하게 부담 없이 사 먹던 부위들 있잖아요. 청 로스트나 갈비 같은 거요. 이제는 이것마저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소고기는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하면서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결국 이 가격들까지 같이 들썩이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그럼 이 문제 도대체 언제쯤이나 해결이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좀 암울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히 빨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여기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소 한 마리가 태어나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서너 달, 닭고기는 2달이면 되거든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공급은 한번 망가지면 이걸 다시 복구하는데 다른 고기들보다 아주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전망이 뭐냐면요. 이 긴 생산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고기 값 좀 내렸네 하고 느끼려면 적어도 2027년 중반은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죠. 아니, 그럼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비싼 소고기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특히 정부는 뭘 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옆 나라 미국이랑 캐나다의 대응이 너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육가공 업체들 조사도 하고 수입도 늘리면서 어떻게든 가격을 잡아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 정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심지어 소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안 열렸대요.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 세 가지는 당장 해야 한다고요. 첫째,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대형 육가공 업체들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둘째, 몇 년째 잠자고 있는 그 수입자문위원회 당장 다시 열어서 일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고기 생산자 단체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소고기 값이 이렇게 뛰는데 왜 닭고기 공급은 안 늘리는 거냐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제 비싼 소고기가 그냥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걸까? 이게 정말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식착의 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